미국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 영하 20도 새벽에 낡은 버스 한 대가 천천히 시동을 겁니다. 운전사는 67세제. 버스가 고장나면 할머니는 병원에 못 가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한국인 유학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게게 스마트폰 하나를 내밀죠. 이게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게 세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도대체 한국엔 어떤 버스가 다니길래 미국 마을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잭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낡은 버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시동이 걸리길 바라면서요. 키를 돌렸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드디어 엔진이 울부짖듯 켜졌습니다. 이 1998년식 셔틀버스는 미네소타 북부 스노우힐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이죠. 전화가 울렸어요. 딸 케이트입니다. 아빠 또 그 고물차예요? 위험하다니까요. 제발 그만두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이트야, 여기 병원이 30마일 밖에 있어. 메리 할머니는 매주 투석을 받으러 가셔야 해. 내가 없으면 어떻게 가시겠니? 아빠가 다치면 어떡해요? 난 괜찮아. 이 마을 사람들은 날 필요로 해.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핸들이 무겁게 돌아가고 브레이크는 끼익거렸죠. 하지만 30년간 이 버스와 함께했습니다. 이 녀석의 모든 습관을 알고 있어요. 첫 정거장. 영하 20도. 메리 할머니가 떨고 계셨습니다. 잭,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벌써.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가 버티는 이유죠. 돈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입니다. 버스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엔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주민을 태웠습니다. 병원 가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 이 낡은 버스에 의존하고 있어요. 잭, 버스가 오늘도 이상한 소리 내네요. 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운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마지막 승객을 내려주고 차고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집으로 걸어가며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스노우힐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어요. 병원도 마트도 아무것도 가까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케이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버스는 위험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메리 할머니는 어떻게 병원에 가시고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 가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버스가 시동이 걸리길 바라면서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이 마을에도 안전한 버스가 생기는 그런 기적 말이죠. 한국 유학생 서현과의 만남. 월요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낯선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양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이에요.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서현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천장을 보고 바닥을 보고 좌석을 만져봤죠. 와, 이런 버스는 처음 봐요. 한국에선 박물관에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 유일한 버스야. 서연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기사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뭐니? 서울 버스 앱이에요. 이 빨간 점이 버스들이고요. 실시간 위치가 나와요.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럼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 맞아요. 할머니들도 따뜻한 집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맞춰 나가세요. 메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추위에 떨며 30분씩 기다리시는 모습이. 서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버스는 대부분 저상버스예요. 휠체어도 쉽게 탈 수 있죠. 무선 충전기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고요. 운전하기도 편해요. 당연하죠. 자동 변속기에 파워 핸들,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피로도 측정 시스템도 있대요. 졸음운전 방지하려고요. 졸음운전. 맞아요. 저도 새벽부터 운전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죠.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도 걸린대요.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 낡은 버스를 둘러봤습니다. 수동 변속기, 무거운 핸들, 삐걱거리는 브레이크. 30년 전 기술이죠. 한국에선 시골 마을에도 그런 버스가 다녀요?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시골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요. 서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버스 내부, 넓은 통로, 밝은 조명, 기사님들 대우도 좋아요. 안전운전 하시면 보너스도 주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내리며 말했죠. 기사님, 미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버스를 쓰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이 내린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실시간 위치, 도착 시간, 따뜻한 대기. 운전을 재개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런 버스가 있다면. 엔진이 또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희망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을 느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버스 시스템. 놀라운 세상이 펼쳐졌죠.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스노우힐 연례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축제장까지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그런데 광장 한쪽에 낯선 부스가 보였습니다. 한국버스 VR 체험관. 서연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잭 아저씨, 여기 와보세요. 부스 안에는 VR 헤드셋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제가 한국 정부 지원받아서 준비했어요. 한국 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메리 할머니도 오셨죠. 이게 뭐니? 가상현실이라고. 서연이 할머니께 헤드셋을 씌워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감탄사를 연발하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버스 안이 이렇게 깨끗해? 바닥이 낮아서 올라가기도 쉽네. 저도 차례가 되어 헤드셋을 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죠. 넓은 통로, 미끄럼 방지 바닥, 휠체어 고정 장치,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정류장은 시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음성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까지 나왔죠.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 정보가 떴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운전석이었어요. 계기판이 디지털이었고 사각지대가 없었습니다. 360도 카메라가 모든 걸 보여줬죠. 운전자 피로도 경고, 휴식을 취하세요. 시스템이 운전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눈 깜빡임 횟수, 핸들 잡는 패턴까지 분석한다고 했죠. 헤드셋을 벗고 나니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버스라고? 우리도 이런 거 가질 수 있을까? 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장애인 승강시설 봤어요? 휠체어가 자동으로 고정되던데. 마을 의원인 브라이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 서연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정부는 농촌 지역에 저상버스 도입할 때 80% 지원해요. 노선 손실도 보전해주고요. 80%나? 네.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이래요.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고율은 어때? 일반 버스보다 70% 낮아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덕분이죠.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버스 하나 있었으면 메리 할머니도 편하게 병원 다니실 수 있겠네.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고. 저는 제 낡은 버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된 녀석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우린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축제가 끝날 때까지 체험관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한국 버스에 매료됐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VR로 본 그 운전석, 피로도 경고 시스템, 자동 브레이크. 정말 우리 마을에도 가능할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죠. 내일 아침에도 낡은 버스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12월 둘째 주 수요일, 기상청은 폭설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투석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를 나섰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앞유리 와이퍼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시야가 뿌였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메리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잭, 오늘은 위험해 보이는데. 메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어요.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둔하게 반응했습니다. 눈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졌죠. 병원으로 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앞에 사슴이 뛰어들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버스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통제를 잃었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했지만 먼저 뒤를 돌아봤어요. 다들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할머니가 충격으로 떨고 계셨죠. 톰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911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무사고가 깨진 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버스 상태였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죠.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노후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버스는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계속 운행했으니까요. 견인차가 버스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경찰차를 타고
타고 마을로 돌아왔죠.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다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버스가 없으면 병원은 어떻게 가? 그때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LA 한인 상공회의소에 연락해 볼게요. 한국 버스 수입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브라이언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마을 재정은 바닥이야. 중고 버스라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한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케이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난 괜찮아.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견인되는 제 버스가 보였습니다. 30년 동반자와의 이별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잭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가 나서거든요. 여긴 한국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는 유너버설한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만약 한국 버스였다면, 자동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체육관에 주민 대부분이 모였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브라이언 의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재 마을 버스는 폐차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 버스를 구입할 예산은 없고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가? 아이들 학교는?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스노우힐 한국버스 시범 도입 프로젝트.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통화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시범 사업을 찾고 있대요. 케이트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버지 사고 후 알아봤어요. 한국버스는 미국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요. 서연이 계속했죠. 시범 운영 조건으로 버스를 무상 임대해준대요. 1년간 데이터만 제공하면 됩니다. 무상이라고? 주민들이 술렁거렸어요. 네. 대신 운전자는 한국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일주일 과정입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유지비는? 한국 버스는 연비가 40% 좋아요. 전기 하이브리드거든요. 정비 주기도 길고요. 메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다시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더 안전하고 편하게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존이 일어났죠. 왜 미국 버스는 안 되고 한국 버스여야 하는 거야? 케이트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버스도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2배예요. 그리고 저상버스 기술은 한국이 앞서 있고요. 이건 단순히 외국 차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케이트가 힘주어 말했어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문제예요. 제 아버지가 다칠 뻔했잖아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제가 시범 운전을 하겠습니다. 한국 가서 교육도 받고요. 잭, 정말? 브라이언이 놀랐어요. 30년간 이 마을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버스로 주민들을 모시고 싶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87표, 반대 23표. 압도적 찬성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서연이 다가왔어요. 잭 아저씨, 한국 가면 놀라실 거예요. 버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솔직히 겁나.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걱정 마세요. 한국 기사님들도 다 아저씨 나이예요.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케이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한국 속담이래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죠. 30년 만에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렜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LA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요. 작은 마을 버스 기사가 태평양을 건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드디어 새 버스가 도착했죠. 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현대 일렉시티. 버스 옆구리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전기버스였습니다. 조용하고 매연이 없죠.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빌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기버스? 그럼 내 주유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디젤버스도 곧 들어와요. 하이브리드 모델로요. 제가 설명했지만 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왜 자꾸 외국 것에 의존하려고 해? 우리도 좋은 버스 만들 수 있어. 마을이 둘로 나뉘었죠. 찬성파와 반대파로요. 첫 시범 운행날 저는 새벽에 일어나 버스로 향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시동이 걸렸어요. 소리도 없었죠. 와, 운전석에 앉자 모든 게 달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자동 변속기, 360도 카메라, 의자도 편했어요. 요추 지지대가 있었죠. 첫 승객은 메리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잭, 이게 그 한국 버스야?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는 순간
자동으로 차체가 낮아졌어요. 니링 시스템이었죠. 할머니가 쉽게 올라오셨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낮아 계단도 없고 저상버스예요. 휠체어도 그냥 올라올 수 있죠. 할머니가 좌석에 앉자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렸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가 나왔죠. 버스에 안전벨트가 있다니. 다음 정류장. 스마트폰을 든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앱에 나온 시간에 왔네요. GPS로 실시간 위치가 나와요. 이제 추위에 떨며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탄 엄마가 감탄했습니다. 와, 유모차 공간도 있어요? 네. 접지 않고 그대로 세울 수 있어요. 운행을 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계속됐죠. 급정거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충돌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자 졸음 감지, 휴식을 권합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제가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잠시 정차하고 스트레칭을 했죠. 점심시간 고등학생들이 탔습니다. 와, USB 충전 포트다. 와이파이도 되네. 한국 버스 진짜 쩐다. 반대파였던 톰도 탔어요. 마지못해 탄 표정이었죠. 이게 그 한국 버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느끼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시원하네. 우리 낡은 버스는 에어컨도 없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자동으로 경사로가 나왔어요. 휠체어를 탄 마크가 쉽게 내렸죠. 잭. 이건 그냥 버스가 아니야. 사람을 배려한 버스야. 퇴근 시간.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쾌적했으니까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누군가 말했죠.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작은 마을에 한국 버스가 달립니다. 주민들은 이 버스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파도 하나둘 마음을 바꿨어요. 빌도 버스를 타본 후 말했죠. 인정해. 이건 정말 필요한 버스야. 일주일 만에 이용객이 3배로 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해서죠. 저는 매일 밤 버스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넌 내 새로운 파트너야. 함께 마을을 지키자.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잭 아저씨, 한국 본사에서 방문단이 온대요. 일주일 후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스노우힐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김 과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잭 기사님 반갑습니다. 운행 데이터 잘 받아봤어요. 놀랍더군요. 뭐가 놀라우셨나요? 사고율 제로, 정시 운행률 98%. 승객 만족도 96%. 한국보다 높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노약자 승차 시간이 평균 15초. 이건 최고 기록이에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제 운전 패턴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죠. 부드러운 가속. 안정적인 감속, 30년 경력이 데이터로 증명됐네요. 마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메리 할머니가 방문단에게 말했어요. 이 버스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톰도 거들었죠. 휠체어 타고도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김 과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잭 기사님, 한국 본사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미국 진출 프로젝트 자문 역할로요.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 그냥 시골 버스 기사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30년간 마을을 지킨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버스의 전도사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환송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트도 LA에서 왔어요. 아빠 들었어요? 한국 초청 받으셨다면서요? 아직 결정 못했어. 가세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세요. 케이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제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예전엔 걱정만 했는데. 브라이언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버스 도입 성공 사례로요. 박수가 터졌어요. CNN 인터뷰 영상이 화면에 떴죠. 작은 마을의 기적. 한국 버스가 가져온 변화. 화면 속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마을의 생명줄이죠. 방문단이 떠나기 전 김 과장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한국 우수 운전자 배지예요. 잭 기사님께 드립니다. 금색 배지에는 태극 문양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안전운전 마스터. 이건 내 파트너이자 마지막 순찰차예요. 제가 버스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김 과장이 웃었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강사로 가는 거였죠. 30년 시골 버스 기사가 한국 버스 회사 강단에 서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스노우힐이 보였어요. 은색 버스가 마을을 누비고 있었죠. 든든한 후임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스노우힐로 돌아왔어요. 마을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져 있었죠. 이 마을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 버스가 달립니다. 버스
버스 정류장에서 새로운 기사 마이크가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직접 훈련시킨 후임이죠. 잭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마을은 어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 이용률이 40% 늘었대요.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메리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잭,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매일 마을 센터에 가요. 친구들도 만나고 할머니도 건강해 보이세요. 버스 덕분이야. 병원도 제때 가고 외출도 자유롭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 국제교류 담당자가 됐죠. 잭 아저씨, 들으셨어요? 우리 마을이 전국 공공교통 혁신상을 받았대요. 정말? 네. 그리고 다른 마을들도 한국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우리가 선례를 만든 거예요. 저는 차고로 향했습니다. 은색 버스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첫 번째 버스를 쓰다듬었죠. 잘 지냈니, 친구야? 마이크가 다가왔어요.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버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고.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요. 마이크가 작은 태극기 배지를 보여줬어요. 선배님이 주신 거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떠나는 날 제게 준 배지를 마이크에게 물려준 거였죠. 이건 단순한 배지가 아니야. 안전과 책임의 상징이지. 해질녘 버스들이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전기 버스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케이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뉴욕타임스 기사 봤어요? 아빠가 미국 농촌 교통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나왔어요. 난 그저 버스를 운전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빠는 마을을 바꿨어요.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요. 전화를 끊고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죠. 앱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하니까요. 이제 우리 마을도 진짜 21세기가 됐네. 지나가던 주민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 버스가 이 작은 마을을 바꿀 거라고. 이건 단순한 운전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야. 제가 늘 하던 말을 이제 마이크가 신입 기사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스노우힐은 이제 한국 버스의 전도사가 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곳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